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사전 의무교육 조례,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회를 맡은 저는 한국자치학회 학술 부회장을 맡고 있는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최진원 교수입니다. 오늘 행사에 내빈을 잠시 소개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온다 이동호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백영춘 수석부회장님 오셨습니다. 경기도 주민자치회 회장 박상규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간단하게 헌법소원 청구 주요 내용 브리핑에 대해서 담당 변호사인 이동호 변호사님을 모시고 브리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그 보도자료 3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행 주민자치회 조례는 주민자치를 지원한다는 미명하에 주민을 가르치려 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각 지자체는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 위원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조례 재개정에 도움을 준다는 명분으로 2013년부터 표준 조례를 배포했는데 2018년도 표준 조례부터는 자질 함양, 역량 강화라는 미명하에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학교를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만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의무 교육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의 조례도 아무 문제의식 없이 이 표준 조례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어떤 선출직이나 지자체사나 위원회, 협의회에서도 요구되지 않는 전대미문의 6시간 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강제 실시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자치학교 사전 이수 강제는 공무단위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지자체장 권한으로 설치되고 위원의 위촉, 해촉 권한 모두 지자체장에게 있고 위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도 부담하고 지자체장의 업무 감사도 받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는 지자체사나 공공단체에 준하고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는 것은 공무단위권으로 보호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민자치 조례가 주민의 소양도 무시한 채 효과도 의심스러운 주민자치학교 6시간 사전 의무교육을 강제하고 이를 이수하지 않는 주민은 위원 선정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공무 단임의 기회를 자의적으로 배제하는 것이고 선정된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도 될 것을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사전에 무차별 실시하여 과잉 금지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따라서 공무 단임권을 침해합니다. 주민자치학교 사전 이수 강제는 평등권도 침해합니다. 헌법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뿐 아니라 생활 근거지와 같은 지역적 요소에 의한 차별도 금지하는데 주민자치학교 사전 이수를 강제당하는 지역의 주민은 이를 강제하지 않는 지역 주민에 비해서 생활 근거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이고 사전 의무교육이 요구되지 않는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자에 비해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입니다. 이에 헌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서울 양천구와 관악구 주민자치회 조례를 대상으로 헌법 소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예, 앞서 우리 이 변호사께서 이번 우리가 헌법소원에 제기하고자 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사전 의무교육 조례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공감을 하고 이런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잘 심리를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리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자치회의 확장이나 또 주민자치회가 활발한 기능을 해야 된다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어떤 그 직명이나 직책에 요구되지 않는 특별한 이런 사전 의무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그 조치다라고 판단해서 조금 우리가 시긴 늦었습니다만 이제라도 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헌법재판소에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가 정말 말 그대로 주민자치적인 그런 그 역할과 기능과 또 위원 선정도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주민자치를 위축시키는 제약하는 이런 조례가 아닌가 그런 판단이 되고 실제 앞서 말씀한 여러 가지 그 문제 평등권이나 공무 담의권에 대한 침해라는 그런 뭐 법리적인 말씀은 당연하고요. 실제 주민자치위원회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전 교육 내용이나 그런 절차나 또 그런 여러 가지 그 실제 참여하는 대상이나 이런 걸 볼 때 이거는 당연히 좀 시정되고 보완이 돼야 된다 이런 의견도 함께 말씀을 드려서 차제에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해서 여기에 대한 심판을 저희가 제기를 하면서 정말 진정한 주민자치가 제대로 되고 주민자치회가 자치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틀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회에는 주민도 없고 자치도 없고 시민단체만 존재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회라서 주민들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자치회라서 자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서울형 주민자치회와 현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과연 주민의 회이고 자치의 회일까요? 첫 번째, 주민의 회가 아닙니다. 주민의 회라면 주민은 누구든지 참여하고 언제든지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이 참여하려는 주민 앞에 넘어야 할 장벽을 여러 개 설치하고 또 먼저 위원이 되어야만 자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신분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 시민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자로 제한하고 공개 모집에 응모한 후에 추첨해서 당첨된 사람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지원하기 위한 조건으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사전교육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기까지 하면서 강제로 받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 내용도 빈약하고 강사는 진영에 편중되어 있고 운영은 시민단체가 합니다. 공공성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민자치위원을 추첨으로 선발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회 굳이 위원만 두자는 모순적인 발상도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한술 더 떠서 공개모집 지원자에게 추첨해서 당첨되기까지를 강요한다면 누구나 참여하는 것이 주민자치회인데 과연 이것이 주민자치회일까요? 추첨이라는 우연으로 위원을 선정하여 뜻 있는 주민을 좌절시키고 뜻 있는 자치를 강력하게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가 아닙니다. 주민자치회는 자치를 할 수 있는 권리와 자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지만 주민을 빼버린 주민자치회로 주민자치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고 스스로 시행하는 것이고 스스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가 할 일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기 버거운 정도의 임무를 조례로 강요하고 있고 현재 주민의 결정과는 관계없는 시민단체의 일을 자치에서 시행하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활동에도 깊숙이 그리고 세세하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민자치 회장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식사 장소, 회의 의제 이런 거 모든 거 다 강제받고 있다고 나는 대체 어떤 회장인가
지원관이 완장을 차고 회장을 제쳐두고 자치회 운영을 결정하고 개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회는 시민단체의 지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회도 아니고 자치회도 아닙니다. 수직적으로는 시민단체에 의해서 지배되는 하부구조에 불과합니다. 서울의 경우 서마종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원관은 자치회에 지시하다시피 하고 있고 자치회의 고유성은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역량과 의지가 민주적으로 회라는 형식으로 연대할 때 비로소 자치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없다면 주민자치회는 자치 역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이런 주민들의 역량이 자치회로 결집되지 못하게 막아서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주체인 주민들도 소외시켰지만 시군구 읍면동도 주민자치 현장을 위탁이라는 형식으로 시민단체에 내어주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의회가 주민자치회를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시민단체에 위탁했기에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도 시민단체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도 강 건너 불보듯 할 수밖에 없으며 무력화된 주민자치회는 아예 시민단체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자치회에는 시민단체만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알고도 의회가 조례로 통과시켰다면 의회는 주민들의 응징을 받게 될 것이고 모르고 통과시켰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중간 조직에 대해 매우 강하게 제재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응징을 받을 것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회의고 자치의 회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는 새로운 계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상부의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이 있고 그리고 하부에 주민이 있습니다. 상부에서 권력화된 시민단체는 지원받은 예산을 인건비로 해서 조직을 유지 확장하거나 예산으로 자산을 늘리거나 권한으로 세력화를 지속할 것입니다. 주민자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시민단체의 굿은 이제 그만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한국주민자치중앙회의 입장을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소송을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가 이번 소송을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많은 정책과 공약이 빈곤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 실질화 방안에 대해서 후보와 정당들이 자기 공약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이런 주민자치 실질화 방안에 대해서 정치권이 입장을 얘기하도록, 그리고 특히 정치권은 주민자치 기본법을 제정할 수 있는 어떤 공론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런 헌법소원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우리 이동우 변호사님을 모시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간단히 하고 나서 본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